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1월 30일 금요일 시장 마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종목이나 섹터보다는 오늘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시듯이 무역 분쟁 합의, 무역 협상에 관한 내용과 지금 해외 증시, 그리고 다음 주에 증시 방향, 이런 것에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겁니다. 저번 주 자체가 좀 이제 관망세가 어느 정도 있었고, 주말에 있을 그런 무역 협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저번 주였기 때문에 지금 주말의 시점에서 이제 다음 주를 예상해 보는 그런 시간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스타일이 뭐 경제학자 같은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실전적인 투자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란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금요일 마무리가 괜찮게 됐죠. 미국 시장 괜찮게 됐고요. 유럽 시장은 뭐 보합 정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무역 협의 협상에 대해서 저번 주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지속적으로 시황 때 말씀을 드렸듯이 무역 분쟁이나 무역 협상은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악재가 나올 건 나왔고 협상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본다는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불확실성,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분위기가 흘렀었죠. 협상이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큰 소득이 없을 것 같기도 한 그런 애매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휴전, 3개월간 휴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 미국과 중국이 양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이 회담 하나로 한꺼번에 문제가 봉합되고 문제가 없어질 수는 없지만, 사실상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나라 간의 일인데 이게 하나의 자리로 갑자기 해결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협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사실상 최선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3개월간 무역전쟁을 휴전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리고 회담 내용 자체가 서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화해 시그널을 보여줬죠. 그래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분명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먼저 열리죠. 일단 한국 시장이 먼저 열리는 데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신호가, 긍정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지수 자체가 좋더라도 너무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면, 왜냐면 지금 그래도 주말에 이 뉴스를 다 같이 보는 거고 다 같이 생각을 하겠죠. 다 같이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상승에 따라가게 되면은 또 역사이클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 들어가서 또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눌림이 들어오니까 또 공포에 팔게 되거나, 혹은 평단적인 평균 가격, 이제 매입가, 내 매입가가 손실을 보게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격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왜냐면은 주말에 나온 호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따라가 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게 무역 분쟁 호재 자체가 뭐 굉장한 폭등을 일으킨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시장 조건이 유리해졌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월요일부터 만약에 큰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주식을 보유하면서
가지고 가는 약간 중장기 투자자나 뭐 중기 투자자의 그런 포지션이 유리하게 되는 거지. 굳이 갑작스러운 호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단기 투자자나 혹은 스윙 투자자나 중단기 투자자는 갑작스러운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시장이 상승한다는 건 좋은 거지만 내가 매수를 해서 내가 매도를 잘 해야 내 계좌에 이익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매수할 기회를 제대로 안 주면 사실상 급격한 상승이라고 할지라도 내 계좌에 남는 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보유 중인 뭐 그런 주식들도 있지만 뭐 잘 가기를 바라면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는 새로 보유를 해서 이익을 내면 되는 부분이고, 새로 신규 진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급격하게 분위기에 휘말려서 빨간색 보고 따라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뛰어들지 말라.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길, 요걸 좀 포인트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협상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거, 3개월 휴전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회담에서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사실상 시장 반응을 예상을 해봤을 때는 거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선반영하는 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역전쟁이 끝날 정도의 그런 어떤 관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3개월간 협상 들어가고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 특별한 악재가 나올 것 때문에 주식시장 매수할 거라 안 매수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예측을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협상 후에 점점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은 지났다라는 그런 관점이 팽배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무역전쟁 때문에 지수가 못 오르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악재라던가 협상이 부진하건,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도 항상 그랬죠. 협상할 때 밀당을 하게 되면서 또 좋은 분위기 연출하다가 갑자기 또 뒤통수 한번 쳤다가 또 갑자기 또 좋은 분위기 연출해주고 그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대한 대비,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을 보면서 그런 거는 또 제대로 배웠죠. 갑자기 뒤통수 쳤다가 호재 만들었다가, 그래서 주식시장도 급락했다가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올랐다가 하죠.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매매 포인트나 분할 매수를 잘 잡고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볼 수 있게, 지금부터 전반적인 큰 흐름은 협상과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악재가 나온다면 또 그에 따라서 같이 코멘트 드리고 멘탈 잡아드리고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뭐 외국인 수급,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 코스닥 신규 상장주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급이면 아주 괜찮다고 보고요. 코스피 수급도 괜찮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문제될 게 없다고 보이고요. 뭐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상승 때문에 눌림이, 지금 갭 상승에 대한 눌림이, 원래 갭 상승 눌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갭 상승할 때는 보통 엔간하면 주식을 팔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단기적으로는요. 뭐 중장기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다면 계속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같은 경우에 급격한 갭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오는 모습. 하지만 지지는 이제 보시면은 파동에서 지지는 계속 되는 모습입니다. 거래량 동반해주면서 계속 지지는 되는 모습이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요. 다음 주 시장 수급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매매를 지속적으로 괜찮은 종목 뽑아가지고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뽑아서 매매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좋겠네요. 그래서 시장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사실 금요일 시장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 시장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번 주 시장 섹터와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는 일단 정치 테마주가 좀 강세가 강했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주 말에 가까울수록 정치 테마주가 강했는데, 그 중에 오세훈 관련주의 그 자유한국당 입당 관련해서 움직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황교안 정 총리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입당에 대한 그 기대감이 또 생기면서 좀 황교안 관련주도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정치 테마주들이 수급을 받아서 움직인 모습이었고요. 일단 다음 주 시장이 좀 여러모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정치 테마주는 상대적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매수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단기 변동성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일단 시장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사실 금요일 정도의 정치 테마주의 강세 정도면 요번 주 초, 그러니까 다가오는 월, 화, 수 정도에는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보통의 이제 모멘텀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무역 분쟁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무역 협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느 정도 강세가 올지를 따라서 그런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 테마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면 무조건적으로 급락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진양화학이 아주 강하게 움직여줬고요. 어느 정도 파동 흐름 잊혀진 후에 마지막에 최고가 파동 흐름 후에 상승 1파, 2파, 3파라고 하죠. 1파, 2파, 3파. 큰 상승으로 기준으로 1파, 2파, 3파에서 3파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양화학, 그리고 진양산업, 그리고 지능기업까지 이렇게 해서 오세훈 관련주로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예전에 짚어드렸던 황교안 관련주의 가장 수급이 좋은 한창재지, 거래를 할 거면 항상 대장주를 거래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황교안 관련주 중에서는 한창재지가 가장 반응성이 좋죠. 그래서 섹터가 다르면 순환매를 기대하는, 만약에 이제 뭐 오세훈 관련주, 황교안 관련주, 뭐 유시민 관련주, 임종석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이런 식으로 관련주가 다른 경우에는 순환매적인 개념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의 테마로 묶여진 경우에는 대장주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대장주를 잡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위험성이 많을 때는 이제 순환매가 가능한 다른 섹터의 대장주를 잡는 것은 괜찮아도 같은 섹터의 대장주가 너무 강세가 강하다고 해서 같은 섹터의 후발주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시면 카페나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카톡방에,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그런 내용들 지속적으로 꾸준히 조금씩 계속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이 안 잡히는 분이시면은 얼마든지 와서 배워가시길 바라고, 일단은 정치 테마주 강세를 보인 거는 오세훈, 황교안 이 정도가 강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고요. 유시민 관련주 저번에 여러 가지 정리해드린 거, 이낙연 관련주 정리해드린 거, 그런 것들 다 같이 보시면 되겠고, 일단 다음 주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코멘트 드리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요. 저번 주에 시장이 좀 관망세고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서 신규 상장주들이 좀 약간 강세를 보였죠. 물론 뭐 윙이푸드도 나름대로 좋은 주식이고 뭐 배당 계획도 좋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신규주가 상한가를 가는 일은 많죠. 남아산업도 유통 주식 수도 적고 그래서 강세를 보였고요. 어쨌든 시장이 불안정하고 그러면 신규 상장주 쪽으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는 저번에도 좀 자세히 교육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거래하자거나 뭐 큰 의미가 있어서 가져온 건 아니고 지금 저번 주 움직임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가 움직여줬다, 체크 정도, 언급 정도. 왜냐면 눈에 익히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흐름을 읽을 줄 알고 과거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도 예측을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뭐 미래를 예측하는 연습을 뭘로 할래요? 미래를 예측하는 연습은 케이스 스터디를 하거나 과거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통계적 학습이 돼야 됩니다. 물론 통계적인 학습을 할 때 너무 함정이 많아요. 그래서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교육을 자주 드리는데, 그런 주식시장을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통계적인 함정에 빠지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무슨 모든 움직임을 다 세력의 움직임으로 일반화시켜버리기도 하고,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많이 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기꾼들도 많고, 그런 말만 잘하는 사기꾼들도 많고. 통계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뭐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네, 저것도 저렇게 움직이네, 뭐 앞으로도 저렇게 움직일까? 라고 예측을 해보지만 실제로 내가 거래를 하면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죠. 실제로 내가 사면 떨어져요. 그런 거는 내가 통계를 잘못 본 거고, 시장 움직임을 잘못 캐치한 겁니다. 주식시장이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잘 버는 사람들은 뭐 항상 잘 벌잖아요. 근데 본인이 잘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아,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 아, 이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누군가의 조작일 거야. 누군가의 음모일 거야. 이거는 세력의 장난질이야. 개미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내가 못 먹으니까 남도 못 먹는다는 그런 합리화를 해버리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못한 게 아닌 게 되니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뭐 주식은 뭐 세력들이 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논리를 펴버리면 내 잘못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내 마음은 편해지거든요. 하지만 발전이 없죠. 아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마인드는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식의 합리화는 하지 마시고, 노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본인이 못하고 나서 남도 못해야 된다는 그런 합리화, 그런 생각은 전혀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마이크로 프렌드 보겠습니다. 잘못 들어왔네요. 마이크로 프렌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기간 외인 매수 괜찮게 들어왔고, 뭐 굉장한 큰 매수는 아니었지만 거의 좀 급등주적인 성격으로 개인 매도가 많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수도 어느 정도 들어와주는 모습이긴 하고요. 강세가 워낙 강했고, 그리고 음봉 거래량보다 양봉 이제 매수할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상승을 끝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긍정적인 분위기, 추세 전환을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보기에는 괜찮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 짧은 변동성은 기대하기에 괜찮기 때문에 뭐 바로 무턱대고 사라는 것보다는 어떤 매수 타점, 제가 보는 그런 매수 타점들이 있죠. 그런 매수 타점을 주는지 한번 보면서 조건 맞으면 원칙에 따라서 거래를 하면 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종목을 뽑고, 조건이 맞으면 원칙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원칙에 따라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얻고, 굉장히 쉽죠. 뭐 나중 되면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로 최근에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거래량이 한순간에 많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소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특정 세력이 많이 의심됩니다. 솔직히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장난질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의심이 많이 되고요. 일단 움직임 자체도 꾸준하게 파동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아니라 확 올렸다가 뺐다가 확 올렸다가 뺐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정도는 장난질이 많이 보인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굉장히 크게 음봉매도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았죠. 거의 보면은 거의 매수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매도할 때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고점, 그러니까 뭐 지금 상승 시작한 거래량이 터진 바닥에서 비교를 해봐도 50%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상승 파동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파스넷도 관심주로 보고 편입하기에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강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파스넷 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STI 같은 경우는 뭐 신제품 관련한 어떤 공장 신설 소식이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거래량이 조금 들어온 모습인데,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이 너무 적습니다. 거래대금이 너무 적고, 긍정적인 측면은 외인기관 양매수에 기관이 조금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 그런 적인 측면,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좀 터졌다는 측면, 그런 측면이 좋은데,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일단 관심주로 들이기에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거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요. 종목이나 섹터 관련해서는 어차피 뭐
일부러 안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볼 종목이나 볼 섹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감을 해주면 괜찮겠고요. 다음 주는 또 다음 주의 흐름. 다음 주 흐름 같은 경우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월요일에 어떤 흐름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흘러갈지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억측하지 말라 그랬죠. 아니, 억측이라기보다는 억측은 이미 결과적으로 틀려버리는 예측이 억측인 거고, 너무 앞서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세요. 한 발짝만 앞서가라. 주식시장을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뭐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익을 낸다는 게 내가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간이 짧으면 좋죠.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닿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짧은 거를 추구하면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익을 얻으면 좋은 거잖아요. 뭐 일부러 늦게 수익을 얻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때 너무 미리 예측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되고, 근데 보통 초보들이 하는 실수는 너무 늦어서 그런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한 발짝 앞서는 게 안 돼서 한 발짝 늦어버린 경우가 보통 초보들이 예측하는 건데, 초보들이 그렇다가 보면은 어떨 때는 너무 두 발짝 세 발짝을 예측합니다. 왜냐면 그 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서가야 되는지 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 발짝 세 발짝을 앞서서 너무 미리 예측을 해버리거나, 어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일단 지켜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럴 때는 내가 너무 골머리 아프게 생각을 하지 말고 시장의 시그널이나 시장의 신호를 기다리는 겁니다. 월요일에 분명히 시장의 신호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 신호들이, 시장이 주는 그런 신호들이 읽을 줄 알고, 시장의 신호가 딱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이제 이쪽에서 수익이 나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기다렸다가 신호만 받고 매수를 하고 매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매매를 이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고 예측이 어려울 때는 너무 두 발짝 세 발짝 앞서가려 하지 말고 한 발짝만 앞서가라. 항상 너무 앞서가지 말고, 너무 내 자신을 예측이나 골머리 아프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머리를 쓸 거고 노력을 할 거면 시장을 많이 경험하고 어떤 논리,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제가 교육을 드릴 때 어떤 그런 생각법이라던가 원리 원칙을 익히는 데에서 있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너무 지나친 예측, 나만의 소설, 나만의 시나리오, 너무 많은 경우의 수, 이런 거 너무 따지는 거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건 좋습니다만, 그게 또 내 계좌에 악영향을 주고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내가 뭐 연습을 많이 하겠다, 그냥 모의 투자로만 하겠다. 근데 모의 투자로 하면 너무 감이 없죠. 실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액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뭐 나는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잃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뭐 다양한 거 다 해보십시오. 뭐 잃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뭐 제가 뭐 그럴 게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하면서 잃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없죠. 그리고 굉장히 절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그럴수록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막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제 비전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고 정보 많이 드리겠고, 카페 활동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카톡방도 참여 잘 해주시면 보람이 있겠습니다. 저는 보람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또 구체적인 것들 또 짚어가면서, 주식은 실시간이죠. 실시간으로 고수와 사기꾼을 선별할 때도 실시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대응할 때도 실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본업에 직장인 분들은 또 본업에 더 충실하시고, 뒤바뀌면 안 되겠죠. 본업에 충실하시고 정보나 요령은 제가 드리니까 그걸 활용하시고, 중요한 건 직장인 분들이건 초보 분들이건 무슨 분들이든 간에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는, 없는 거는 한 가지, 멘탈입니다. 멘탈 관리 제가 해드리지만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고 경험을 쌓는 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사람 제가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분석해드리고 종목드리고 이런 건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허나 의지가 없는 분들은 제가 끌고 가지 못하니까 그것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